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첫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1주차 때 제가 이미 공지해 드렸지만 LMS에 저희가 입사지원서 작성 과제를 올려야 됩니다. 그 입사지원서가 바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로 구성되어 있죠. 따라서 이번 2주차 강의는 여러분이 LMS에 업로드해야 되는 자소서 과제, 이력서 과제에 매우 중요한 그런 첫 번째 스타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의를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파트 1에서는 이력서를 맞춤형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강의가 끝나고 파트 2 연이어서 하는 강의에서는 자기소개서에 글쓰기 방법이 있는데 글쓰기 방식을 중점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난 1주차서부터 연결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취업을 준비할 때는 그냥 덜커덕 자소서와 면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채용 공고의 작용 요건을 보고 그 채용 공고의 작용 요건 안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연결점이 있는지 전공이나 자격이나 경험사항을 연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소개서 면접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말했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파트 2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력서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은 이력서의 작성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누군가가 이력서를 왜 작성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바로 어떤 사람입니다. 무엇을 면접관에게 전달하고 평가자에게 전달하고 싶으냐가 굉장히 중요한 확인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력서 양식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LMS에다 업로드해야 되는 이력서 양식과 분명히 동일한 양식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력서는 이렇게 큰 항목들로 대주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양식마다 약간씩 대주제가 틀리긴 하지만 기본적인 인적사항 들어가고요. 학력사항 들어가고 뭐 활동이나 교육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경험사항으로 경력사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대외활동사항, 자격사항이 별도로 빠져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사실 잘 챙겨서 쓰지는 않습니다만 맨 위에 지원 분야도 이력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큰 틀을 차지하는 이력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력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 원칙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력서의 맨 위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지원 분야가 전체 이력서를 흔들게 됩니다. 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 분야가 예를 들어서 환경과 관련된 것이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지원 분야가 예를 들어 손해사정 쪽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지원 분야가 손해사정이라면 내 경력, 내 대외활동, 내 자격증이 손해사정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진짜 하시는데 내가 가고 싶은 게 유아교육이다. 유치원 선생님이나 보육교사가 되고 싶다. 그럼 보육교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연결해 주셔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원 분야를 이력서에서 명확하게 기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지원 분야와 연결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걸 좀 다시 얘기를 하면 지원자가 얼마나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학교의 경력이라든지 외부 활동의 경력이라든지 자격의 준비사항 등을 통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것이 이력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의 작성 원칙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우선 이력서를 쓰시고 자소서를 쓰시려면 여러분의 지원 직무가 결정이 되셔야 되고 이런 지원 직무에 맞춰서 내가 얼마나 분야에 적합한 내용과 활동을 했는지를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이력서예요. 그래서 검정색 바탕에 쓴 내용을 한번 보면 여러분 이력서를 작성하실 때는 첫 번째 지원 분야에 도움이 되는 활동과 경험을 중심으로 써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맨 위에 지원 분야를 쓰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조금 더 연결이 많이 되는 거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가장 윗줄에 써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지원하는 업무와 가장 연결된 거 현장 실습했어요? 현장 실습이 경력의 가장 윗줄로 올라와야 돼요.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업무와 가장 관련이 됐다? 그러면 그 자격증을 가장 위에다 쓴다는 건 가장 첫 줄에다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지원 분야와 관련성이 없어요. 아르바이트를 엄청 많이 했지만 지원 분야 뭐 유아교육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손해사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없이 어떻게 해요? 순수하게 그냥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5번 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는 가장 오랫동안 일한 경력을 이력서의 첫 줄, 경력의 첫 줄에다 써주시는 것, 활동의 첫 줄에다 써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만약에 이력서상에 빈칸이 남게 된다면 이런 빈칸은 지워주시면 좋습니다. 단, 회사가 이 양식으로 꼭 써주세요 하고 회사가 지정한 양식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빈칸이라고 지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에이, 여러분 그러시진 않겠죠. 그러면 안 돼요. 회사가 지정한 양식이라면 그렇게 하시지만 안 되고요. 회사가 지정한 양식이 아니라 본인께서 양식은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쓰시면 됩니다 라고 한 경우에 내가 병력 관계가 없어요. 여자분들이라서 지원자가. 내가 굳이 요즘에 누가 신체 키 몸무게 써요. 그런 거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런 항목은 지우고 쓰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력서를 보면 이제는 뭐 왼쪽 같은 문방구 이력서 쓰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예, 이력서 양식 이런 문방구 양식도 있고요. 우리가 주로 쓰는 게 바로 이런 칸 양식이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런 칸 양식을 통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본인이 실제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양식이다. 근데 내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럼 그 부분, 나는 수상 내역은 없는데 그럼 수상 내역 지우시라고요. 나는 뭐 영어 점수가 없는데 근데 굳이 영어 점수 있는 칸을 남기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력서의 양식들이 나뉘어지고요. 사실 우리가 요즘에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 이력서 양식들은 이런 거죠. 그래서 기업이 지정한 양식들. 그래서 온라인 들어가서 직접 입력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지우고 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럴 땐 그냥 그 양식을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보시는 이런 양식들은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유양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왼쪽에 보이시면 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런 게 있죠. 이게 뭐냐면 보통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한글이나 뭐 어떤 뭐 외국어나 검사 도구를 쓸 수 있는 게 당신은 상중, 하중의 수준이 어느 정도십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상, 중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100점 만점의 점수로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죠. 또는요, 여러분, 오른쪽처럼 칸이 하나도 없어요. 칸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쓰고 싶은 게 학력, 병역, 경력, 자격, 특기사항, 기타사항 이 정도만 쓰고 싶어요. 난 봉사활동, 대외활동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아예 칸 없이 그냥 쭉 쓰시는 거죠. 그래도 충분히 본인의 강점들을 어필할 수 있다면 저는 칸 없이 쓰는 이력서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과제를 제출해야 되고 LMS에 업로드해야 되는 건 사실 학교가 지정한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셔야 될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취업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런 양식 활용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적합한 이력서란 사실은 양식이 특별하게 지정된 게 아니라 본인의 단점은 최소화하시고요. 본인의 강점을 위주로 작성하시는 게 그 강점이 잘 보이도록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은 이력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라고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맞춤형으로 어떤 식으로 직무에 맞춰서 이력서 쓰셔야 되는지 그걸 항목별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뭐 요즘은 여러분 중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꼭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같은 데 가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 공공기관은 사진을 부착하지 않거든요. 블라인드가 되면서.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기업들은 다 사진을 여전히 부착하게끔 하기 때문에 사진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만 할게요. 저희가 뒷차수로 가게 되면 면접 이미지 메이킹 강의가 있어서 사실 전문 강사님이 이걸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겠지만 전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꼽는다면 여러분 자 1번, 2번, 3번의 지원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이력서 사진으로 가장 적합합니까? 물어보나 마나요? 몇 번이요? 예, 3번이죠. 머리를 묶으시나 여성 지원자 같은 경우에 머리를 묶으시거나 아니면 뭐 머리를 올려서 그 목선이나 얼굴 형태가 드러나게 해주시면 되게 좋고요. 이마 보이게끔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라우스나 셔츠보다는 탑을 입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전체적으로 좀 얼굴 윤곽이 잘 보이실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학생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마가 드러나야 되고요. 머리는 한 일주일 전에 커트해 주셔서 단정한 모습이면 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기업에 가서 뭐 근무를 하고자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실 텐데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쁘다 안 이쁘다의 문제보다는 정말 이 사람이 지원 분야에 적합한 호감형이냐 성실하냐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질 수 있으려면 이 사진이 조금은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셀카로 너무 급하니까 그냥 셀카 찍어서 사진 업로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냥 하지 않아야 돼요. 후드티, 뭐 맨투맨티 이런 거 입고 급한 대로 사진 찍는다? 예, 급한 건 지원자의 마음일지 모릅니다만 급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찍게 되면 그건 기업의 성의가 없는 걸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력서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이제 중요한 인적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대외활동, 자격사항 작성하는 법을 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인적사항을 작성하실 때의 주의사항인데요. 여러분이 인적사항 쓰실 때 전화번호를 쓰게 되는데 그때는 휴대전화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이때 휴대전화번호는 여러분의 긴급 연락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합격했어요. 면접 보러 오세요. 이럴 때 사실은 활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 전화번호만 적으시면 안 되고요. 자, 뭐 여러분이 지원하는 기업이 뭐 국내 기업이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혹시 외국계 기업이나 뭐 이럴 경우에는 그들은 별로 한메일, 뭐 네이버 이런 걸 쓰지 않거든요. 국내 포털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구글의 지메일 계정을 가지고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더 소통이 잘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들에게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낯설 수 있으니까요. 뭐 이런 의미에서 이력서 작성했는데 한글 파일로 작성하게 되면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부기관이 아닌 이상은 MS 오피스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류도 MS 오피스로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주소는 현재 거주지 기준으로 쓰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서울로, 대전이 거주지인데 서울로 직장을 하시려고 해요. 그럴 때는 서울 연고가 있는 분들은 서울 주소 써주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회사 딱 이력서를 봤는데 아니 대전 사람이 어떻게 서울로 오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열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연고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아닌 경우에는 정말 적합한 사람은 전화해서 저희가 회사가 서울인데 근무가 가능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볼 때 제가 합격하면 서울에 가서 거주할 생각입니다. 얘기하시면 그때 뭐 깨끗하게 해결이 되겠죠. 하지만 회사의 주소를 좀 확인하시면서 내가 이것은 거주지로 얘기할 것인지 연고가 있는 쪽으로 하실 건지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언급하고자 했던 건 굳이 본적 뭐 이런 거 쓰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게만 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등록하시는 거 인적사항에서 잊지 않으신다면 인적사항 작성에서 여러분이 실수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학력사항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학력은 초등학교 때서부터 작성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학력을 작성하는 방법은 최종 학력부터 작성합니다. 여러분이 대전보건대학교를 졸업하신다는 가정하에서 여러분의 최종 학력은 대전보건대학교 졸업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중도에 포기했어요. 학교를 그만 다니게 되면 여러분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최종 학력을 맨 위에다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전공이 명확하다면 전공명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나는 어떤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전보건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언제 입학해서 지금 현재 2020년 9월 21일 날 대전보건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재학 중이다 라고 표시하셔도 돼요. 또는 두 번째 보겠습니다. 2018년 3월에 입학해서 현재까지 나는 대전보건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라고 쓰셔도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졸업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마지막처럼 쓰시면 되겠죠. 입학일자, 졸업일자. 그래서 내용을 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학력사항은 고등학교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정확하게 본인의 전공이 있다면 전공을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력사항 보겠습니다, 여러분. 경력사항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경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그러니까 칸을 이만큼 해서 많이 쓰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경험이 많은 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주 짧은 경험들을 의미 없게 나열하는 건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본인의 직무와 관련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크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다고 무조건 많이 쓰는 것도
좋은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경험 같은 경우는 지원 직무와 관련된 경력을 먼저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쓰실 땐 근무기간과 소속 부서, 내가 담당한 업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그런 업무를 통해서 당신이 향상된 역량이 뭐냐고 묻는 입사 지원서도 있는데, 그럴 때는 내가 이 업무를 해서 소통 능력이 길러질 수 있었다. 이 업무를 통해서 엑셀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예시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력이다. 그러면 지원 직무와 관련된 경력을 제일 먼저 써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식용과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근접했던 건 현장 실습으로 어느 회사의 단체급식팀에서 일했던 겁니다. 그러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했던 건 식단을 작성하고 배식을 조율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 옆에 퇴사 사유를 쓰라고 하면은 왜 퇴사 사유죠? 현장 실습 종료라고 쓰시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방학 동안만 한 거였어요. 그러면 복학, 학교 복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향상된 업무 능력이 뭐냐고 한다면 고객 요구 분석 능력, 소통 능력,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 능력, 엑셀 함수 활용 능력,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나의 지원 직무와 근접한 경험을 첫 줄에 쓰시고, 항상 그런 경험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경험을 했다면 다른 경험들 밑에다 써주시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자격사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격은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맞다. 자격 또한 경력처럼 많이 쓰면 쓸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다다익선, 다 쓰자. 사실 이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실 필요는 없고, 자격증은 사본 제출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본은 잘 보관하시고요. 사본만 좀 갖고 계시면서 자격증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 지원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이면 이제는 자동입니다. 경력사항도 그랬듯이 자격사항도 기본적으로 지원 직무에 근접한 것을 먼저 써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격사항 작성하는 예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호텔 조리 쪽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한 것을 가장 위에다 써주시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나서 밑에 봤더니 컴파일 자격증이 이상합니다. 2019년도가 17년보다 먼저이기 때문에 위에다 써야 될 건데 그렇지 않죠?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사실은 매장에서의 캐시어, 포스 업무도 할 수 있는데 그 업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좀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이 훨씬 더 내가 이 업무하는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날짜가 옛날 거라도 더 땡겨서 위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오류가 아니라 일부러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사례를 작성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사항까지 해봤죠. 자, 특기사항이나 교내외 대외활동을 작성하라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 이럴 때는 나 대외활동 안 했는데, 교내외 활동 안 했는데, 나 특기사항 없는데, 그러니까 비워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빈칸이 있는 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급적이면 빈칸 만드시 마시고 내용을 채워 넣으시는데 그때 이런 걸 쓰셔도 된다는 거죠. 특기사항 중에 여러분이 학교에서 교육받은 것 중에, 그러니까 전공이나 이런 거 말고 교육받은 것 중에 내가 회사 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들이 있다면 그 교육들의 내용을 특기사항에다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교내외 활동은 반드시 대외 활동만 적는 게 아니라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 같은 거 작성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시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마인드 프로그램에 내가 참여를 했는데 그때 직장 예절을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은 회사에 들어가서 고객을 만나거나 아니면 상품을 소개하거나 이럴 때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이런 교육들은 도움이 되는 교육이니까 특기사항에 작성하셔도 돼요. 또는 교내 해커톤 대회에 참여하거나 인터랙트 동아리에 참여했다. 이런 것도 관련된 학교의 활동이니까 작성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만 제가 교육을 작성하라고 했더니 자기소개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면접 강의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소개서나 면접 강의는 여러분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일지 몰라도 이게 기업에게는 이 사람이 자기소개서 강의 들었다고 고객을 만나는데 도움이 되진 않잖아요. 따라서 그런 것들은 안 쓰시는 거죠. 내가 직장 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 위주로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대외활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제 수상내역입니다. 수상내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제일 애매하세요. 도대체 어떤 걸 쓰라는 거야? 외부 수상만 쓰라는 거야? 밖에 나가서 받은 것만 쓰라는 거야?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교내에서 여러분 대전보건대학교 안에서 이루어졌던 상들도 받으신 게 있다면 작성하셔도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제가 고등학교 때 상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상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그런 거 써도 되나요? 근데 경력도 그렇고요. 여러분 자격도 그렇고요. 뭐 이런 수상 내역도 그렇고 여러분이 실제로 중고등학교 때 했던 것들은 대학교 때 아니기 때문에 작성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일어났던 거 중심으로만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성남시에서 뭐 했던 것 중에 내가 청년 부분의 자원봉사상을 받았다. 뭐 성남시가 주는 거다. 성남시 시민연합회가 주는 거다. 그런 거 작성하시면 된다는 거죠. 교내 활동 중에서도 뭐 식품영양학에서 줬던 사례인데 내가 발표 우수상을 받았다. 대전보건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준 거다. 이게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또는 어떤 병원에서 기업에서 인턴을 했는데 내가 우수상 받았다면 그 기업 명의로 해서 쓰셔도 된다는 겁니다. 수상은 여러분이 대학교 현재 다니시면서 이루어졌던 거 위주로 작성해 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력서를 작성하는 목적을 뭐라고 설명드렸냐? 이력서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제가 항목별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력서 작성에서 어떤 사람이냐?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나의 이야기들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가급적이면 빈칸 없이 써보자. 그래서 빈칸 없이 자신의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적합한 경험과 역량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좋은 이력서를 만들어 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내가 이렇게 칸 이력서에 맞춰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쓸 내용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걸로 요만한 칸에다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이런 경우에 다른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런 분들께 좀 보여드리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베스킨라빈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할 때 주요 업무가 고객 응대 업무가 있었고 매장 관리 업무가 있었고 매장 직원 관리 업무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업무들을 할 때 내가 구체적으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했다면 이걸 어떻게 다 칸으로 씁니까? 칸 이력서에다가는 쓰기가 너무 비좁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력서를 쓰냐? 보시는 바와 같이 칸이 없고 인적사항 쓰시고요. 지원 분야 쓰시고요. 학력 쓰시고요. 경력 쓰시고요. 쭉 쓰시는 겁니다. 이때 나는 수상이 없어. 지우세요. 나는 봉사활동 안 하고 대외활동 많이 했어. 지우세요. 나는 이런 것도 없고 경력사항 많이 했어. 그렇게 내가 많이 한 것 위주로 해서 여러분이 칸 없이 주요 업무 내용들을 쓰시다 보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경력 기술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력서 중에는 이런 이력서도 있기 때문에 기억하셨다가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셨던 분들, 한 동아리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셨던 분들이 이런 이력서를 쓰시게 되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력서를 마무리하는 강의에서 저한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이력서에다가 희망연봉 쓰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얼마 쓰시겠습니까? 5천만 원 쓰시겠습니까? 3천만 원 쓰시겠습니까? 쓰고 싶은 금액 사실 쓰시는 게 맞는데요. 내가 3천만 원을 쓰냐 5천만 원을 쓰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를 받고 싶습니다를 썼을 때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3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 근거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점점 높은 연봉을 받고 싶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의 자격과 뭔가 조건이 충분하기 때문이어야 되죠. 합리적 근거가 없이 그냥 받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근거를 여러분이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다면 전 완전히 오케이예요. 근데 만약에 그럴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쓰셔야 돼요? 너무너무 고민스럽다. 그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내부 규칙입니다. 회사의 내부 규칙에 따르겠다. 이미 회사는 여러분을 채용할 때 우리의 신입사원은 내부적으로 이만큼을 줘. 우리의 신입사원은 뭐 요만큼이
적정 금액이야. 이 안에서 이 지원자와 연봉이 맞으면 우리 한번 채용해보자. 이런 내부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래도 뭐 고민이 좀 되고 이래도 뭐 면접관이 좀 물어볼 것 같아서 걱정이 되신다면 굳이 너무 정확한 금액을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표시해 주셔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력서에 각 항목 작성하는 방법 정확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과제를 너무 오랫동안 나중에 쓰지 마시고요. 이 강의를 들으신 후에 정말 LMS에 업로드할 워크시트를 펼쳐 놓으시고 이력서 한번 작성해 보시면서 지금 강의했던 내용들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학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